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종 한양대 최고위과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백 교수님, 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 15일로 임기가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달 5일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7일 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후임 검찰총장에 대한 압축을 하겠죠. 네. 네. 지금 거론되는 후보군이 4명으로 지금 압축이 돼 있어요. 이 심우정 차관, 현재 법무차관이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 형사 1부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임관혁 서울고검장. 이제 이분은 이제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실 때 이 세월호 그 특별수사단장을 역임했어서 또 인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당히 또 떠오르는 그 회자되는 인물 중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이 지금 신자용 대검 차장입니다. 차장이죠. 신자용 대검 차장. 이게 2016년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현 국힘 대표가 이 국정농단 특별 그 수사 파트일 때 특검에 파견이 된 그렇죠. 검사로. 그래서 신자용.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는 이진동 또 대구고검장. 뭐 최경규 전 부산고검장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최경규나 이진동 이분들보다는 이 심우정, 임관혁, 신자용 세 사람이 가장 이 세 사람 중에서 되는 것 같죠? 되는 걸로 하는데 뭐 그 중에 지금 신자용 대검 차장이 아마 내부에서 상당히 그 소위 말하면 물건으로 치면 품평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정상면 전 검찰총장의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압축된 인물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추천합니다. 그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또 거기서 나름대로 또 이의제기를 하면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게 그대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면은 한 명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명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국회에 가서 인사청문회를 그러면 그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또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굉장히 이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되는 파트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9월 15일 날 이원석 검찰총장 여러 가지 지금 뭐 대내외적으로 정치적으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검찰총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향후에 검찰의 어떤 지향성, 이 지표 이런 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후임 검찰총장은 박성재 법무장관이 추천위원회에서 서너 명 이렇게 추천을 받아갖고 한 명을 대통령한테 그렇습니다. 추천한다고 하지만 지금 김주연 민정수석이 아주 또 검찰의 잔뼈가 굵으신 그렇습니다. 아주 대선배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이 17기고 이 김주연 민정수석이 18기입니다. 1기 후배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하면 그냥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박 장관하고 김주연 수석 간의 협의를 거쳐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 않겠느냐. 김주연 수석이 또 대통령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의 사전에 이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VIP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형식상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서 압축을 하지만 그 압축된 인물 안에는 이미 서로 사전적 교류나 교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내부에서는 적어도 이 추천이 형식적인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낙점이 되는 인물은 이미 정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우리 백 교수님은 신자용 대검 차장이 가장 유력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검찰 내에 있다. 내부에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정으로 행으로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신자용 대검 차장이 한양대를 졸업했는데 또 호남입니다. 순천고를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도 호남이거든요. 광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례라 그럴까 뭐 그런 것은 어떤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검찰총장을 내지는 않는다. 그렇죠. 한 지역이 편중되는. 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신자용 대검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도 아주 이 수사라든가 이런 밭에서 같이 해서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알려진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지검 3차장일 때 그때 아마 특수 일부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친윤 검사라기보다는 친한 검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한동훈 대표의 뭐 최측근 검사다 이런 얘기가 또 있는 모양이에요. 검찰 내에서는 또 여러 얘기들이 다 돌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경쟁이 붙다 보면은 또 상대 쪽에서 또 경쟁자 쪽에서 또 이런저런 음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해의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부분도 하나의 좀 마이너스 팩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 사람들은 오히려 심우정, 심우정 법무차관과 임관혁 서울고검장 2명으로 압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우정 차관은 우리 백 교수님도 잘 아시는 그 심대평 전 충남지사 아주 유명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심대평 충남지사. 그분 아들이에요. 친아들이고 그런데 이분이 26기인데 26기 중에서는 가장 잘 나가고 아주 뛰어난 선두주자. 검사였던 모양이에요. 선두주자였죠. 네, 선두주자이고 그래서 문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검사장을 1착으로 이렇게 승진을 했고 거기서 검찰국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대검 차장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노공 법무차관이 물러나면서 법무차관이 돼서 어쨌든 이 양대 정권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검사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또 보수 쪽에서는 우병우 수사라든가 어버이연합 수사 이런 것들을 심우정 이 차관이 했을 때 상당히 세게 해가지고 보수 쪽을 지금 많이 개명시켰다. 그런 또 비판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고 임관혁 서울고검장은 문재인 정권 때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했는데 대부분 무혐의로 다 판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래갖고 찍혔습니다. 찍혀가지고 27기인데 검사장 승진도 못하고 완전히 뭐 인사자천을 당해갖고 외곽으로 돈 모양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러니까 2022년에서 이제 검사장 승진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동부지검장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후에 대전 고검장 뭐 서울 고검장까지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승승장구를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심우정이냐 임관혁이냐 이게 또 검찰 내에서는 그렇게 또 보는 관측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은 이제 보면 사실 군인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보통 우리가 이제 MIU라고 해서 맨인 유니폼이라고 하는데 검찰 같은 경우는 좀 특수 분야지 않습니까? 수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고 그다음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소위 말하면 이 어떤 그 편파적이거나 편중된 것보다는 정권,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는 성향을 보통 낙점을 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뭐 내부적으로는 뭐 신자용 그 대검 차장이 상당히 그 직원들부터 많은 어떤 좋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신뢰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치권 입장에서는 보면 이제 그 심우정 차관이나 임관혁 서울 고검장 이 충성도라는 게 분명히 또 점수가 매겨지는 거거든요. 또 이 두 분이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충남입니다. 그렇죠. 한 분은 충남 공주고 한 분은 충남 논산인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우정 차관이 심대평 충남지사의 이제 그 친아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친 그 윤기중 교수님이 또 충남 공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종으로 행으로 여러 가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고심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가장
향후 3년간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검찰총장의 이 버팀목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상 부분에 정권을 지탱하는 그렇습니다. 아주 큰 버팀목이 네, 됩니다. 버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가장 비중이 있게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 또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직접적으로 일을 같이 한 했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분들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인품 모든 것을 잘 알 것 아닙니까?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인재개발원에서 이 변호사 변시에 합격을 하면 제가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저한테 강의를 들은 검사들도 지금 지검에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세 분들하고는 특히 뭐 예를 들어 업무가 끝나고 이제 술을 좀 애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참 검사들 술을 많이 마시죠. 많은 그런 어떤 회식 자리도 갖고 해서 서로 소통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관계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뭐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부하 직원하고는 차원이 틀린 어떤 정무적 감각도 있어야 되지만 정치적으로 충성도가 과연 누가 높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 주안점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그런 부분도 뭐 염두에는 두겠지만 어차피 야당에서 반대할 수밖에 야당이 뭐 찬성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뭐 심한 어떤 공격을 하겠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돼 있으니까 두 분 다 자신들의 그런 뭐 개인 관리랄까 이런 것들은 철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수사상의 뭐 민원을 야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거나 또 스캔들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인사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만 청문회 때 이제 야권에서는 상당히 어거지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통상적으로 청문회를 열면은 여러 가지 제보가 야권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뭐가 튀어나오면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올 때는 나름대로 상당히 이 소위 말하면 자기들 면모라든가 사생활을 조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만 하더라도 검찰총장에 임명될 때는 엄청난 기대와 찬사를 받았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까도 미담만 나온다. 또 워낙 얘기죠. 뭐 처신을 깔끔하게 해온 분이었는데 그러나 총장 2년 임기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지 않았느냐. 전에 김민전 의원도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너무 답답하다. 도대체 국민이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내놓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맹공격을 해갖고 화제도 모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너무 신중하고 심하게 얘기하면은 자고 우면한다 그럴까. 또 일부 뭐 극우 보수 유튜버들은 뭐 민주당과 내통을 했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는 있습니다. 그건 좀 과한 얘기고. 지나친 얘기죠. 그러나 이재명 수사라든가 특히 문재인 수사의 경우는 실무자들은 적극적인 수사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원석 총장이 자꾸 자제를 시켰다. 이재명 수사 하나도 벅찬데 검찰이 문재인 수사까지 이렇게 덤벼들었다가는 자칫하다가는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사가 진척이 없었다 그런 얘기도 듣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평소의 품성이나 품격이 이제 어떤 거냐면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고 처신을 조율하는 이런 형태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소위 말하면 이 카리스마나 어떤 돌직구 같은 그런 스타일의 수사라기보다는 그렇죠. 뭐 상당히 계산을 하고 또 안정적인 그런 수사를 도모하는 형이었다라고 하는 게 내부의 이제 분석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분석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소통을 하고 또 검찰에 서로 재직 시에도 정말 친했던
그런 그 주류였거든요. 좌동은 네. 우원석이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아주 핵심 두 측근 아닙니까? 네. 그리고 수사도 워낙 뛰어나서 네. 한동훈, 이원석이 서로 1, 2위를 다투는 그렇습니다. 그런 검찰의 대표적인 검객이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사실은 객관적인 판단이 내부에서 나오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정부 여당 쪽의 충성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수를 준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후임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뭐 이 세 사람 중에서 안 되겠습니까? 심우정, 네. 임관혁, 신자용. 대체로 이렇게 기울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분들이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지금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김건희 여사 그렇습니다. 수사 마무리 문제 네.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 마무리가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게 다음 검찰총장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 내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 의사 표시를 몇 번 했었거든요. 네. 뭐 상당히 치밀하게 또 국민의 그 눈높이에 맞는 그런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9월 15일이면 보통 8월 이달이 보통 법원도 휴정 기간이 한 2주씩 있고 네. 검찰도 그 상당히 많은 검사들이 휴가를 또 가는 그런 시즌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9월 15일 퇴임 전까지 수사 마무리된다는 건 물리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검찰총장으로서 재직 당시에 결정을 짓는 것보다는 다음 검찰총장이 마무리되도록 하는 그런 보관을 갖지 않을까 그런 그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상당히 지금 김건희 여사 소환 장소라든가 또 보고 패싱 이런 걸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불협화음이 있고 네. 지금도 그 앙금이 지금 남아있다고 가셔진 봐야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창수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릴 경우 이원석 검찰총장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지검에서도 수사의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사실 있어요. 지금 고영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실 9월 15일 날 이 퇴임하는 게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하고의 불협화음이 상당히 지금 언론에도 많이 노출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집에 김건희 여사 수사 당시에 집에 심야에 찾아갔는데 만나지 못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부분을 또 사후에 어떤 언론에 노출되는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하면 또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이 국민들의 이 소위 말하면 시선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의 수사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만약에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도 굉장한 부담이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종결 상황은 검찰총장에게 보고되고 결정하는 건 다음 검찰총장이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내부에서 나오는 분석이죠. 특히 다음 검찰총장이 들어서면은 한나는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조국 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해버리고 네. 기소청이라든가 공소청으로 만들겠다는 거. 그걸 어떻게든 검찰청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이재명 수사의 마무리 그리고 문재인 수사의 마무리 이런 것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수사도 뭐 여러 개가 걸려져 있고 이재명 수사도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들은 재판으로 넘어갔지만 법카 수사 김혜경 이재명 부부 지금 소환을 해놨는데 이재명 측에서 8.28 전대 끝나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밀어놓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쪼개기 후원금 수사라든가 또 분당 그 힐튼 호텔 뭐 특혜 문제 이런 것들도 수사가 여러 개가 또 사실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 보수파에서 바라는 대로 이재명이라든가 문재인에 대해서 가장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도 왜 잡아놓지 못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후임 총장도 그 부담을 또 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충성도
뭐 현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소위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우파에 대한 그런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한 네. 그 맹렬하고 치열한 그런 수사 개시, 네. 또 수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는 분은 아마 분명히 어떤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 수사를 강도 높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어쨌든 7일 날 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후보가 압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총장 인선의 어떤 윤곽은 그렇죠. 대충 그려질 드러나겠죠. 것 같습니다. 예, 좀 지켜보도록 네네. 하시죠.